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외 선물 투자에서 많이 들어보는 다우 지수 DJIA와 나스닥 내지덱 이 두 지수의 관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지수들이 해외 선물 시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두 지수 자체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다우존즈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는 미국을 대표하는 30개 기업의 주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전통적인 블루칩 블루-칩 기업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경기 방향성과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돼요. 반면 나스닥 내지덱 컴파젓은 기술주 중심의 지수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기술 섹터의 흐름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지표로 쓰입니다. 이 두 지수의 움직임은 종종 함께 움직이지만 함께 움직인다고 해서 항상 똑같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구성 종목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우는 전통 산업 중심,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이기에 경제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거나 약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생기죠. 예를 들어 올해 2월 초 다우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만 포인트를 돌파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경기 민감주와 전통 산업주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같은 시기에 나스닥과 S&P 500도 상승했지만 다우의 강세가 좀 더 뚜렷했습니다. 그럼 이 두 지수의 상관관계 코럴레이션은 해외 선물 시장에서 왜 중요한 걸까요? 해외 선물 시장에서도 대표적으로 거래되는 지수 선물들은 다우존스 선물 YM과 나스닥 배 선물 NQ 같은 형태로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지수 선물들을 통해 실제 주식시장을 소유하지 않고도 시장 방향성에 투자할 수 있고 동시에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지수 사이에는 일정 수준의 공통적인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움직이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양 지수는 미국 경제 전체의 방향성을 반영하면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일정 기간 상관계수가 0.87 정도로 꽤 높은 관계를 보인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 말은 두 지수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하나가 항상 다른 하나를 따라간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이런 상관관계는 해외 선물 투자자들에게 시장 전체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지수가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크게 오르고 있지만 다우 지수가 그렇지 않은 움직임을 보인다면 시장이 기술주 중심의 상승 흐름에 편향되어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 투자 전략을 조정할 수 있죠. 반대로 두 지수가 동시에 강하게 움직인다면 이는 보다 광범위한 리스크 올 리스크 마이너스한 환경을 의미하고 해외 선물 포지션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지수의 차이는 섹터별 장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섹터의 실적 발표, 금리 변화, 반도체 업황 등의 변수에 영향을 크게 받고 이런 변동성은 해외 선물 지수에도 반영됩니다. 반면 다우는 경기 민감 업종의 흐름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최근 반도체 기업과 AI 관련 기술주들이 강한 모멘텀을 보이면서 지수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인 적도 있지만 동시에 일부 산업주는 상대적으로 덜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해외 선물 지수 선물 거래자들이 섹터 강세와 약세를 구분해 포지션 배분을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이 두 지수의 움직임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까요? 해외 선물에서는 지수 선물 포지션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거나 시장 흐름에 베팅하는 전략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진다면 투자자들은 다우 선물과 나스닥 선물에 동시에 롱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상이나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두 지수 모두 하락할 것으로 보고 숏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죠.
최근 사례를 보며 2026년 초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함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되었고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이를 반영한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흐름을 해외 선물에서 미리 포착한 투자자들은 적절한 방향성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상관관계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두 지수 간의 괴리가 발생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불확실성이나 특정 섹터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나스닥과 다우 사이의 움직임이 엇갈리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는 서로의 움직임이 완전히 종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투자 커뮤니티에서도 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긴 하지만 서로를 따라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해외 선물 투자자들은 두 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절대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참고 지표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이지만 다우가 약세를 나타낸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주 쏠림일 수 있고 시장 전체의 방향성은 보다 폭넓은 데이터와 경제 지표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 이벤트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경우 지수들 간의 관계가 급변할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참고하면 좋은 한 가지 팁은 세 가지 주요 지수를 동시에 체크하는 것입니다. 다우, 나스닥, 그리고 S&P 500 같은 지수를 함께 보면 시장의 흐름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S&P 500은 보다 넓은 시장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보는 것보다 다우와 나스닥의 움직임과 비교하면서 해석하는 것이 해외 선물 전략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비교 분석은 해외 선물 시장뿐 아니라 주식시장 전반에서도 활용되는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선물 시장은 24시간 글로벌 마켓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닫힌 시간에도 다른 국가의 증시나 글로벌 이벤트에 따라 지수 선물 가격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우와 나스닥 지수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지수들과의 연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우 지수와 나스닥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해외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두 지수는 서로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동시에 다른 경제 변수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해외 선물 투자에서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면 더 정교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